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뭐 비도 오고 좀 센치한 날입니다. 이렇게 뭐 음악 듣다 보면은 뭐 옛날 추억 생각도 나고 또 감상에 빠지거나 듣기 쉬운 날씨인데 프라모델 한번 또 만들어 볼까 하다가 영상을 제가 좀 안 올린 지 좀 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가볍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마이크를 어디에 둔지 몰라 가지고 그냥 핸드폰 그대로 이제 녹음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만든 게 이게 지금 레벨 키트거든요. 레벨 뭐 유명하죠. 뭐 독일 브랜드죠, 그죠? 뭐 요즘도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고. 키트가 1976년 키트네요, 그죠? 근데 이게 뭐 60년대 키트를 뭐 재생산, 재포장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략 한 60년대나 70년대 그때 에어로 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물이죠. 요게 지금 1대 32 대물 콜세어 함재기죠. 프로펠러기. 콜세어는 당시에 제가 아카데미제도 만들어보고 뭐 아이디어제도 만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대형 키트는 국내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에이스든 뭐 아이디어 회관이든. 근데 뭐 상상을 해보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 문방구에서는 제일 큰 키트 본 게 이제 에이스에서 나왔던 F16 1대32 그게 제일 큰 키트였고, 만약에 도시에 제가 살았고 뭐 모형점이 근처에 있었다. 근데 거기서 이 콜세어를 봤다 그러면 저는 뭐 한번 이렇게 꿈을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모아가지고 한번 사보자. 근데 시골에서 레벨 키트나 뭐 타미야 키트 보기는 힘들죠. 그래서 어릴 때는 접할 기회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키트인데 다 좀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고전 이 키트를 한번 사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또 일본은 모형 시장이 크다 보니까 레벨도 이렇게 또 일본을 위한 이렇게 일본어 설명서를 또 따로 이렇게 됐네요. 해서 패키징을 한 것 같습니다. F4U1 콜세어 기체고 1대 31 스케일입니다.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대략 보면은 아시겠지만 옛날 키트들은 파츠 수가 굉장히 적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파츠가 없어요. 뭐 콕피트도 뭐 단촐하고 콕피트 여기 있나요? 여기 또 운 좋게 다행히 또 저기 파일럿 피규어는 있습니다. 반따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뭐 파츠 몇 개 없고 동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비해서 파츠가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저기 리어 뭐 랜딩 기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가동식으로 이렇게 또 해줬더라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노출될 수도 있는 엔진 부분 그 파츠가 조금 있었고, 근데 제가 이거 좀 만들어 보니까 살짝 좀 조립성은 떨어져요. 이게 동체에 끼울 때 조금 안 맞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15번 피는 조금 자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서 조금 자른 것 같고,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랜딩 기어 메인 랜딩 기어고 연료통에다가 이제 뭐 미슬 여기서는 로켓이라고 되어 있네요, 그죠? 뭐 미사일 이전의 개념이겠죠, 그죠? 뭐 로켓이라는 게. 그리고 랜딩 기어는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고,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입니다. 이 키트의 이제 특징은 펄세기가 이제 함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익이 이제 폴딩하죠. 그러니까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. 그래서 그 폴딩 기믹이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이고, 만들긴 했는데 좀 이것도 좀 약간 좀 메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, 그죠? 만드는 것도 그렇고 좀 만들고 나서도 조금 그죠? 좀 신경 쓰이는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제 얘도 뭐 몇 가지 사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버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익에 미리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주고 거기에 맞는 뭐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부에 표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에어로 만드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죠? 다 만든 이후에는 구멍을 뚫기가 어렵습니다. 제 위치에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, 무장은 이제 뭐 로켓하고 이제 연료통 정도만 있고, 그 다음에 뭐 랜딩 기어 커버류 간단하게. 근데
메인 뭐 랜딩 기어 커브류는 딱 맞는데 리어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 조금 순접으로 조금 이렇게 고정해 가면서 한 것 같습니다. 랜딩 기어는 생각외로 좀 단단하게 이 주위에 딱 유격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접착제 발라도 좀 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순접으로 좀 보강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엔진 부착하고 엔진 커버 그리고 프로펠러 꽂으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. 나머지는 이제 여기 뭐 디테일적인 부분이고, 뭐 디테일도 크게 그건 없죠. 하지만 이제 뭐 이게 뭐 차폭등 같은 거죠, 그죠? 이런 뭐 램프류 커버는 이제 클리어 파츠, 그리고 콕피트 클리어 파츠 그렇게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, 폴딩이 되니까 폴딩 했을 때 그 지지나 혹은 고정해 줄 수 있는 파츠가 이제 이렇게 65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가는 파이프 같은 거죠.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동식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고정한다면은 그 지지대를 활용하라,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. 키트 기본 내용은 이렇고, 그래서 고전을 이제 만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카데미에서 1대3이 그 대형 무스탕기가 저기 프로펠러 활주로 나왔잖아요, 그죠? 보통 이제 뭐 탱크나 자동차는 직접 바퀴나 무한 궤도를 굴려서 이제 움직이는데, 아카데미에서 나온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펠러의 그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잖아요, 그죠? 뭐 제가 아이디어제도 한번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죠, 그죠? 근데 얘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 그러다가 요즘 또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, 뭐 매번 그렇게 에어로 만들 때마다 뭐 모터라이즈 활주해야 되냐, 뭐 획일적으로, 그죠?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프로펠러만 돌아도 충분히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펠러 회전으로 이제 퉁쳤습니다. 왜냐하면은 활주를 하려 그러면은 이 바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무게가 실리니까. 그래서 이제 이 바퀴 부분의 어떤 회전 뭐 마찰이라든지 회전력이 굉장히 좀 정교할 필요가 있고, 또 제가 조금 좌절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리어 테일 뭐 랜딩기라고 해야 되나, 이게 또 센터에 구멍이 안 뚫려 있더라고요, 원 제품이.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안 들어가죠. 여기 가동식인데 저는 접착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프로펠러만 돌아가자 이렇게 했죠. 그래서 그긴 그런데 프로펠러에 비해서 지금 모터 굉장히 큰 거 들어갔습니다. 무려 280 모터가 들어갔어요. 이게 280 모터, R이 280이라 하면은 우리 1대25 아카데미 그 롬멜이나 펜저 탱크 아시죠, 그죠? 빅 스케일 탱크, 제일 큰 탱크죠. 그 탱크에 들어가는 모터가 이겁니다. 280 모터. 근데 이걸 왜 넣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기획할 때는 이제 움직이게 하려 그랬죠, 그죠? 그래서 강한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회전수보다 토크 모터니까 넣었다가 이제 뭐 계획을 수정하는 바람에 얘는 그대로 그냥 나게 됐죠. 좀 과잉이죠, 그죠? 오버 스펙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고 여기 이제 프로펠러 추가하고 모터 샤프트 추가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, 제가 헬리콥터라든지 에어로는 이렇게 고무 튜브로 많이 하죠. 이거 원래 이제 많이 쓰던 게 이제 우리 모터보트가 이제 모터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 가가구 스크류가 나가는 가가구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무로 많이 연결했는데, 뭐 그 방식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. 그렇게 해도 센터 축만 잘 잡아주면은 뭐 문제 없으니까 되고, 그리고 이렇게 됐고, 건전지는 뭐 제가 옛날 방식이면 요런데 이제 따가지고 그죠, 이렇게 이제 뭐 열었다 개피식으로 한 다음에 건전지 홀더를 넣어주는 방식인데, 그래도 그것도 좀 귀찮은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귀찮다, 귀찮은 것도 있고, 또 이제 여기 따면은 원래 없는 패널 라인이라든지 그런 유격이 생겨서 이제 보기 좀 싫은 면이 있죠. 그래서 원래 파츠를 최대한 살리면서 건전지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모터 할 줄 아니면은 뭐 그냥 프로펠러만 돌릴 힘만 있으면 되니까 1.5V 하나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넣고 넣을 수 있게 했는데,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제 시연해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넣어야 되겠죠, 그죠? 이제 볼트 이제 1.5V 안 하고, 그죠?
그리고 요거 지금 됐나? 할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바뀌니까 돌려보고 바람이 뒤로 향하게 그 방향만 잘 맞추면 되겠죠. 요거 좀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건전지 넣고 돌려볼까요? 스위치는 이제 미니 슬라이드 스위치인데 돌아는 갑니다. 그죠? 미니 슬라이드 스위치인데 좀 불안해요. 얘가 좀 잘 부러지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고, 어떻게 이제 조립 어떤 뭐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이 키트를 뭐 몇 번 만들어 보면은 그게 딱 나오겠지만은 처음 만들면서 바로 할 때는 좀 잘 안 나오죠. 근데 이제 다행히 엔진 카울이 별도의 파츠로 되어 있고, 또 기존 제품 설계가 그 엔진 카울이 주위계 부분하고 동체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고정 돌기를 만들었죠. 그죠?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동체하고 좀 맞물리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돌기하고 홈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죠. 그죠?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다시 훌렁 빠질 수 있으니까, 이 부분을 이제 돌기 보이시죠? 보이고 위쪽에 돌기 있죠? 그래서 요걸 이제 잡아주게끔. 얘가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시원하기가 좀 까다롭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끼워줍니다. 아래 끼웠고 위에 딱 끼우면은 이제 딱 확실히 잡아주게 되죠. 그죠? 그래서 뭐 빠질 일은 별로 없다. 그렇게 되고, 코피트가 이제 원래 설계는 제가 봤을 때 키워볼게요. 여기 보면은 4포인트 지금 돌기가 나와 있죠. 클립 파츠에. 그죠? 보이시죠? 그래서 이 레일을 따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작업 없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끔 하려고 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모이게끔 성형을 해주고 얘의 탄력을 활용해서 잡아주게 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클리어 파츠는 크랙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탄력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두는 느낌밖에 안 되죠. 그죠? 딱 더 약간만 더 조이게 성형이 됐으면은 딱 끼면서 그죠? 딱 잡아줄 건데 그건 안 되고, 대략 그 정도 기획 의도는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피규어 상태는 이렇습니다. 뭐 이 정도는 준수한 거죠, 그죠? 옛날 것 치고는. 됐습니다. 됐고, 얘는 돌기로 그냥 끼우는 방식인데, 뭐 도색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접착을 해야 되겠죠. 됐고, 프로펠러는 금속 파이프를 여기 이식하면은 얘를 꼽았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, 그죠? 문제가 없죠. 됐고, 작동 테스트 이전에 날개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날개. 도색은 제가 그냥 에나멜로 여기만 했습니다. 여기 보면 뭐 에어 인테이크 홀 같은데 여기 하고, 이쪽에 끝에 은색 하고, 그 타미야 뭐 컬세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제가 접해서 블루잖아요. 그리고 그게 뭐 네이비 블루인가? 도색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캔 스프레이를 주문을 해뒀으면은 도색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, 요즘 좀 바빠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. 그래서 이제 도색 안 한 원 상태 그대로입니다. 근데 날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, 살짝 붙여놨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들거덕거리니까. 제가 이쪽을 한번 잡았다가 댕강 부러뜨렸거든요. 그래서 막 순접으로 막 이렇게 다시 복원한다고 막 이래저래 막 난리고 또 아니었죠.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존 원래 이제 순접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접히고 한 요 정도로 이제 딱 서게끔.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잠깐만요. 여기 이제 힌지라고 해야 되겠죠, 그죠? 힌지. 그래서 이 힌지 부분이 이래 있는데, 타미야에서 정교하게 1:32 컬세어가 나옵니다. 근데 걔도 뭐 이렇게 엔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파츠들이 많이 있죠. 근데 그 키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동식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요 구조가 좀 복잡하고, 가동식으로 하면은 뭐 부러지기 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식으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이제 딱 그냥
또 약간 그 레벨 감성이라고 할까? 그 약간 왕구적인 맛도 좀 있잖아요. 그죠? 가지고 놀 수 있게끔. 그래서 이제 가동식으로 했는데 이 힌지가 너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. 그죠? 이 무게에 비해서. 그래서 좀 제가 한번 부러뜨려 먹고 저기 왼쪽은 여기는 안 부러뜨렸는데 실제의 어떤 이런 구조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. 그냥 얘를 이제 폴딩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름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조형하고 뭐 설계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쪽 끝에 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놓으면 그냥 이 자리에 놓이는 거지 덜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죠, 그죠?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킷을 만든다거나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뭔가 탄력 있게 딱 잡아주고 올릴 때 딸깍하면서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정도 감은 좀 줄 수 있게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그래서 좀 덜렁거리니까 얘를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좀 붙여놨죠, 그죠? 아무튼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격벽 그리고 힌지 등이라든지 이게 정확한 위치에 세팅이 하기 힘들어요. 이게 딱 정확한 위치에만 조립 접착되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유격이다 보니까 요 간격에 따라서 이쪽에 날개 위쪽에 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기울어지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면은 이게 하나의 주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확한 위치의 좌우가 그죠? 그런 격백이라든지 힌지 위치가 딱 세팅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주의하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뭐 여기 부러뜨린 것도 있고 격벽 위치도 다시 재조정하고 좀 손이 많이 갔어요. 이게 은근 힘들더라고요. 뭐 보람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 깔끔하게 조립되면 또 조립에 출금도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뭐 이게 아무튼 뭐 이게 장점이 이게 있으면은 단점이 또 다루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폴딩 기믹은 좋지만은 뭐 조립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뭐 파손의 문제라든지 그런 또 단점도 같이 따라온다. 그런 걸 또 한번 또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건전지 넣었으니까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. 프로펠러 이게 이제 밀면은 자 들어갑니다. 이제 자, 바람이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바람이 꽤 나옵니다. 이게 지금 건전지 하나 넣었는데 역시 헬리콥터나 프로끼는 돌려야 제맛이죠. 돌려주니까 모형이 정말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죠? 멋있는 느낌, 멋있는 그런 걸 줍니다. 그니까고 그리고 기어박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유 회전하면서 멈춰지는 거죠. 그것도 그 맛이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, 프라, 레벨, 빅스케일, 컬세어 전투기였습니다. 뭐 이렇게 키트 설명을 요 정도로 하고요.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컬세어 얘가 뭔가 이제 우리가 뭐 모양 보고 이제 사고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뭐 뭐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이력이나 내력을 한번 뭐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저기 뭐 구글이나 뭐 아니면 유튜브나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날개가 왜 이렇게 휘었냐? 보통은 평평하잖아요, 그죠? 대부분의 기체가 평평하고 스투카도 평평했던 것 같은데 얘는 휘었잖아요, 이렇게. 그죠? 뭐 걸링 도어라고 이제 뭐 갈매기 날개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대형 프로펠러를 채택하다 보니까 물론 엔진도 대형 엔진이겠죠. 같이 상응해서 가는 거니까 작으니까 열쇠하면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듯이 그죠. TV가 있으면 리모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형 프로펠러 쓰다 보니까 이 수평으로 하면은 이 착륙할 때라든지 이게 날개가 이게 프로펠러가 지면에 닿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죠? 이게 길어지니까 지면에 간섭이 생기거나 파손이 생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랜딩 기어를 더 길게 쭉 뽑으면은 안 닿죠. 키가 커지니까 그죠?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날개를 꺾으면은 기존의 랜딩 기어가 더 길어진 효과가 있으니까 또 닿지 않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항공 역학 엔지니어들이 랜딩 기어가 일정 비율을 넘었으면은 그죠 뭐 하중을 받는 부분이나 제 기능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거나
랜딩 기어를 지나치게 길게 뽑으면은 무게라든지 크기가 커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, 그죠? 뭐 그런 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날개를 이렇게 굽히는 것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굽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있고, 또 모델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성 있는 프로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, 그죠? 그래서 참 좀 또 그런 또 사연으로 이게 탄생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면은 또 더 재밌더라고요. 모형도 뭐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은,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 아마 이런 것들은 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또 바삭하시니까 뭐 저는 잘 모르죠 사실.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요즘 우리 이제 뭐 세대에 따라서 다른데, 뭐 요즘 애들은 젊은이들은 이제 MZ 세대죠. 근데 우리 시대에서는 좀 개성이 좀 상실됐던 것도 있어요. 뭐 단체 생활이라든지, 그죠? 뭐 규율,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집단주의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좀 숨겨야 했던 부분이 있는데, 요즘은 좀 드러내는 부분이 많죠.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자기 뭐 직업일 수도 있고, 그죠?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개성이라는 게 나를 또 대표하는 아이콘이거나 뭐 상징일 수 있으니까, 자신의 개성을 또 잘 뭐 발휘한다거나 또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, 그죠? 개개인들은 뭐 개인주의 사회에서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큰 자녀 중에 머리가 굉장히 큰 애가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엄마 아빠 왜 딴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가 이렇게 대두야,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개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, 그죠?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뭐 준수하거나 높은 수준의 어떤 모델이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뭐 규정 짓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나왔죠, 그죠? 뭐 이렇게 그 기준 하나 딱 높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르면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개성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서 이제 살아나가면 되는데, 뭐 공부를 잘하면은 그걸 발휘하면 되는 부분이고, 그죠? 뭐 아니면은 뭐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면 그걸로 가고, 뭐 예체능 쪽으로 뭐 그게 재능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부분인데, 근데 아무튼 그래서 머리가 이제 뭐 큰 애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뭐 너는 이제 머리를 많이 쓰라고 머리가 크게 나왔단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제 머리가 크면은 저장 용량이 많을 것 같고 뇌가 클 것 같지 않습니까? 뇌가 크면은 뇌를 남들보다 더 이렇게 용량이 크니까 잘 쓸 수 있겠죠. 뭐 저장 기억력도 더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 기억에 초딩 때 이게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좀 약간 대두였던 것 같습니다. 소두보다는 대두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패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소두에 이렇게 그죠 팔다리 길고 그죠 비율 좋은 애들이 뭐 약간 뭐죠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, 그런 거 뭐 그런 거 무시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대두는 대두의 개성을 살리고 대두의 길을 가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커세어도 이렇게 뭐 좀 개성 넘치게 휘었는데, 휘은 나름대로 자기도 잘 전투도 잘 해냈고 또 명전투기로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모델러들이 이게 좀 빨아주지 않습니까? 시체말로.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본인의 개성 중에서도 개성을 이제 장점으로 잘 또 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분 넘어갔네요, 그죠? 아무튼 뭐 모터 동력 활주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은 도색 위에 여기 끝단도 보통 노란색으로 칠하죠, 그죠? 블랙에 노란색. 그러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커세어는 뭐 제가 좋아하는 기체고, 얘는 공간이 너무 많이 남죠, 그죠? 한 48 스케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모터라이즈 할 수 있으니까, 뭐 48 정도 아카데미에서도 구판 뭐 다시 또 박스가리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, 뭐 한 48 정도 스케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저리 원드래곤의 뭐 프라모델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